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제가 겪어와 본 바로는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제가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보급기로 시작을 해서 카메라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장비에 욕심이 나서 지금은 엄청나게 카메라를 구매하게 됐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카메라 리뷰나 소소한 팁들을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카메라의 재미를 조금 더 더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나도 이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카메라를 사서 멋진 사진 찍으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야지 하면서 카메라를 샀는데 카메라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로 빠지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재밌다고, 좋은 취미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해줬어요. 한 6명, 7명 추천을 해줬는데 다들 처음에 너무 재밌대요. 너무 신기하고 조리개나 셔터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안 만지더라고요, 카메라를. 그렇게 제가 또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0D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카메라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요, 70D가요 중급기예요. 보급기에서는 누릴 수 없는 상단 LCD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바디지만, 중급기라 하면은 우리가 일단 금액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70D가 단종이 됐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바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800D라든지 77D라든지 80D라든지 지금 점점 바디가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70D는 지금 단종이 된 상태고, 중고로 구매를 한다면 약 한 30만원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당연히 고급 바디, 중급기 이상 바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보급기에서 없는 것들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에 관심이 생겨서 나도 이제 기기 변경을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성능을 하고 있는 중급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70D를 리뷰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최신 거만 찾는 것보다는 지금 준중급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77D가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중급기인 70D가요 중고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약 30만원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만원, 렌즈까지 해서 100만원 주고 샀는데 카메라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떡할 건가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저는 사면은 잘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막상 카메라를 시작을 해보고 나니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급기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되 조금 저렴한 단종된 걸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무리 보급기지만 센서라든지 화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70D는 당연히 최신 기종에 비해서 디자인이나 편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겠지만 입문을 하기에는 괜찮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카메라 리뷰를 한 적이 있죠. 입문용 DSLR로 추천을 할 만한 저렴한 그리고 가벼운 DSLR인 캐논의 100D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입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100D보다는 70D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사람 입장 차이겠죠? 그래서 70D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뷰의 순서는요, 외형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편의 기능이고 왜 아직까지 70D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메뉴 등등 외형 버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의 준중급기인 77D 그리고 중급기인 70D, 어떻게 보면 신형이냐 구형이냐, 최근에 나온 거냐 그리고 옛날에 나온 거냐, 물론 이미지 센서라든지 모든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77D와
70D의 AF 속도라든지 동영상 화질이라든지 사진 화질 비교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캐논 70D만을 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캐논 70D를 만지면서 괜찮았던 것들 그리고 단점으로 작용됐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형부터 한번 만져보시죠. 일단 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부분과 모드를 변경하는 게 있는데, 보통 중급기 이상에 들어가는 이렇게 모드를 돌릴 때 요거를 누르고 돌려야 하는, 근데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상단 LCD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AF, 드라이브, ISO, 측광 모드, 그리고 상단 LCD 불빛, 그리고 초점 모드, 여기는 셔터,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바딜들도 거의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OD 마크4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OD 마크4나 70D나 77D나 외관 인터페이스 조작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게 많이 없어요. 5년, 6년,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거는 많이 없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몇 년 동안 인터페이스 조작의 성능, 편의 기능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왔으니까 더 이상 발전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70D를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77D를 사용을 하면서, OD 마크 4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조작부가 좀 이상하네, 이거는 좀 어색하네, 이런 거 없이 다 어우러져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불편한 게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외관 설명할 때 진짜 크게 걸고 넘어질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시죠. 그리고 중급기지만 이렇게 내장 플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한번 보면요, 메뉴와 인포 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동영상 모드로 변경하기, 그리고 누르면은 라이브로 변경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는 거, 그리고 요거는 픽 모드를 눌러서 여기서 터치로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서 앞으로 뒤로 갈 때 돌리는 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SD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크라든지 HDMI 단자 등등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DSLR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게 77D인데요. 77D랑은 조금 다른 게 동영상 모드가 1로 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와이파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77D에는요. 이 테두리 흰색이 있는 게 70D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77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와이파이도 70D에는 있습니다. 버튼이 단지 없을 뿐이지. 근데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불편했던 게 뭐냐면, 돌아가는 거 요거 편하죠. 근데 70D에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7D는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바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돼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요. 근데 이 70D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이게 눌리는 감이 많이 없고요. 요거를 사용해 보다 보면은 눌리는 게 오타가 날 때도 있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70D였어요. 근데 요거는 보급기에는 없습니다. 요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겠죠. 자, 지금 여기 위에 보면은 AF, 드라이브, ISO, 측강 요렇게 불빛 모양이 있는데, 차례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AF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AF를 카메라에서 바로 누르면은 원샷, 올 포커스, 올 설보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 모드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양이 있죠. 드라이브 모양을 누르시면은 바로 1매 촬영을 할 것인가, 고속 촬영을 할 것인가, 타이머를 할 것인가로 바로 갈 수 있는 창이 있고요. ISO도 마찬가지. 사진을 찍잖아요. 찍다가 이렇게 눌러서 바로 변경만 해주면 돼요. 이게 정말로 편하거든요. 요 손에 다 있다는 게.
그리고 요거는 측강 모드를 바꾸는 거고요. 요 불빛 모양은 상단 LCD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AF 모드를 한 개만 잡을 것인가, 또 한번 요거를 더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요렇게, 그리고 자동으로 할 것인가 요렇게 정할 수 있는 칸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밑에 보면 번개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은 바로 플래시가 요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을 할 때 라이브 뷰로 보고 싶다,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끄려면은 누르시면 꺼지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동영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OD 마크 4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뭐 라이브 모드, 그리고 동영상 모드 이렇게 바로 촬영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Q 적힌 거를 누르면요, 이 안에서 바로 이 설정이 있는 것들은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을 보고 하는 거고,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이동할 때 돌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지울 때 요거를 삭제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락은요, 지금 내가 설정한 거를 또 혹시나 이걸 잘못 눌러서 변경되지 않게끔 잠그는 거예요. 요거는 OD 마크 4라든지 77D라든지 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지만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요즘에 나오는 중국기나 고급기 같은 걸로 넘어가도 조작부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결론은요, 조작부는요 옛날에 나온 거지만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죠. 이렇게 70D의 외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77D와 70D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하러 가시죠. 자, 일단은 제가 요 70D랑요 여기 77D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삼각대를 설치를 해서 렌즈만 계속 교환하면서 똑같은 렌즈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설정으로 77D로 한 장을 찍어 볼 거고 70D로 한 장을 찍어 볼 거예요. 한 장이 아니지, 여러 장을 찍어 보고요. 같은 설정의 동영상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 사진과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느 게 70D로 찍은 건지 어느 게 77D로 찍은 건지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77D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70D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부를 살리니까 이렇게 70D 쪽에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고감도 저노이즈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예도의 부분에서도 300대로 확대해서 보니 77D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원본 크기로 지금 보시고 있는 상태예요. 300% 확대를 하니까 77D보다 70D가 조금 선예도가 떨어지고 70D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00% 70D에서 찍은 영상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영상 촬영 시 AF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얼굴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얼마나 안 놓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여주세요. 조금 더 빨리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심하게 움직여도 얼굴 인식이 참 잘 되죠. AF 관련해서는 캐논이 괜찮기 때문에 70D도 상당히 좋은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놓치네요. 지금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AF를 옮겨도 굉장히 빠르게 AF를 잡아줍니다. 뒤로, 뒤에도 잡고 잘 잡네요. 그리고 77D는 초당 6장의 연속 촬영을 촬영할 수 있지만 70D는 초당 7장의 연속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캐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회전 LCD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준정극기라고 하지만 5년 전에 나온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면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터넷 업로드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70D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급기인 70D에 대해서 리뷰를 끝마쳤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이, 아무리 중급기라 할지언정 요즘에 나온 바디들의 영상 처리 엔진은 못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중급기에서 가능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금액대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상업적으로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70D를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이제 입문을 할 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보급기보다는 중급기, 고급기부터 먼저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기의 맛을 볼 수 있는 70D가 저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유튜브라든지 영상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70D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기종이고, 아직까지도 저는 필드에서 뛰어도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 바디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인터벌 타이머가 없어요. 타임랩스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메뉴가 없는데, 그거는 그 매직 랜턴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뭐 해킹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인터벌이 이때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가격 대비 요즘 나온 바디들과도 한번 견주어 볼만 하다는 거고요. 중급기를 이 정도 가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휠 조작하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0D의 리뷰를 끝마치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